예, 안녕하세요.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. 처음 이제 이쪽 길로 들어선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명리학 공부를 하다가 좀 어렵고 막히니까 선생님, 예, 말씀하세요. 당사주하고 수리 매화 역수 이렇게만 하면 안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왜 그렇게 질문하세요? 하고 물어보면 아니 뭐 이렇게 사주를 생년월일을 이렇게 숫자로 바꿔서 하는 수리 매화 역수랑 뭐 그냥 이렇게 당사주 이렇게 하고 하면 좋다 그래서요.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제가 또 묻죠. 솔직히 명리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좀 쉬운 쪽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물어보면 예, 맞아요. 이거 뭐 몇 년 공부한다는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좀 어렵고 또 수리 매화약수나 당사주는 좀 쉬워서요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예, 저는 이해가 돼요. 그분이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공감이 돼요. 왜냐하면 이제 명리가 이게 책들도 많지만 고전도 많거든요. 그리고 이론이 참 많아요. 이론이 많고 내용을 또 이렇게 쉽게 이해하게 쓴 것도 드물고 또 고전을 안 보고 또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얘기를 해요. 전통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죠. 근데 그게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하죠. 그래 그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어서 수강한 분이 그래요. 5년을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. 그러니까 왜요? 그러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말하는 게 자꾸 바뀐다고. 예, 가르치는 분이 이론이 자꾸 바뀐대요. 좀 그렇잖아요. 음.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적중률의 면에서 정통 명리학 사주라고 하죠. 이 관법을 따라올 만한 학문은 없습니다. 뭐 수리매와 역수 뭐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당사주 뭐 나름 장점이 있죠. 그렇지만 적중률에서 이 정통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의 관법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길에 와서 사람을 상담하고 또 이렇게 하려면 저는 정통으로 배워라 그런 주장을 합니다. 그 학습 과정이 좀 어렵다고 도망가거나 또는 다른 길을 찾으면 결국 거기서 한계를 또 가지게 됩니다. 왜 수를 매어 역수나 당사줄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그 학문들의 단점을 또 잘 알고 있어요. 단점을 또 잘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좀 내가 명리를 정확히 하고서 그런 걸 하면은 상관이 없어요. 그리고 또 명리를 정확히 하면 또 그걸 하라도 안 해요. 명리가 이렇게 또 정확하니까.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. 뭐 기문농갑을 해라, 자미두수를 해라, 예, 다 좋아요. 그런데 명리를 정확히 할 줄 알고 나서 기문농갑 그다음에 자미두수를 하셔야 됩니다. 그 이유가 있어요. 자미두수나 기문동감만을 했을 때는 이게 명조 분석을 했을 때, 그 사람 운을 분석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속된 말에 삑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명리라는 큰 틀을 가지고 거기서 뭐 기문을 첨부를 하던 자미를 첨부를 하던 같이 겸관을 하면 적중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건 맞아요. 그런데 명리를 도외시하고 그것만 했을 때는 좀 너무 엉뚱한 통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. 그걸 해보면 알아요. 해보면 압니다. 그 명리가 그 사주죠. 이게 큰 흐름을 보는 데는 이것만한 게 없어요. 금방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일년운처럼 디테일한 거를 볼 때도 보는 그 테크닉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말 절 맞습니다. 그리고 명리를 또 점처럼 해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그럼 뭐 정말 굉장히 적중률이 높아집니다.
물론 뭐 쌍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죠. 근데 그거는 자미두수나 김은동갑도 마찬가지고 쌍둥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시간을 늦춘다 뭐 나름 테크닉이 있지만 어차피 시간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태어난 생년월일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운명학적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관상과 수상, 그다음에 점학을 뭐 육효든 육임이든 또는 타로든 정확히 이렇게 마스터하는 게 필요합니다. 그리고 관상 수상이 왜 중요하냐면요. 그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얼굴과 손이 다릅니다. 얼굴과 손이 다르다.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학문만 하는 게 아니라 상학이라고 합니다. 관상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. 이 제가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 물어보는 분한테 그렇습니다. 선생님 좀 힘드시더라도 명리를 자평 명리학을 돌파를 하셔야 됩니다. 그것이 손님들에 대한 예의고 또 이 학문의 이쪽 상담업의 꽃입니다. 그래야지 성명학이라든가 택일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. 나머지 사이드 학문은 이 메이저를 한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된다.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좀 어려워요. 아니 어려운 걸 해내야지 상담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지. 이 공부를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지 않고 돈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니 그럼 뭐 장사를 하거나 뭐 노가다를 하거나 또는 뭐 부동산을 하거나 경매를 하거나 다른 걸 해서 벌면 되지. 왜 굳이 사람의 상담, 운명적인 거, 어떤 선택에 조언하는 거를 갖고 꼭 하려고 하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 길에 들어서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꼭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요. 이렇게 경험이 많은 선생한테 배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정확하게 뚫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랜 시간이 뭐 3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. 예, 뚫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정말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보람을 이렇게 느낍니다. 그리고 저는 이제 타로, 특히 이제 동양 타로를 배우기를 권하는데요. 왜냐하면 이 사주는 사주대로의 장점이 있지만 또 요즘 손님들이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보여지는 것을 또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타로를 같이 사주 오시면서 궁합 볼 때 또는 뭐 선택할 때 사주 보면서 타로 이렇게 겸해서 해주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. 그러니까 상담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은 이제 유니타로도 물론 좋지만 동양 타로 꼭 그렇게 하시기로 권유드리죠. 동양 타로 있죠. 010-4277-1922 동양 타로입니다. 아니 저는 유니타로 할 건데요. 유니타로 하셔도 돼요. 그렇지만 따져보세요.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상징을 갖고 하기에는 또 세상 일이 이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이 담겨 있어요. 그래서 수강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전 실전 중심으로 하는데 선생님 우리 남자친구 병원 입원했는데 병원 카드 나왔어요. 어머 저 귀신권 껐는데 귀신 카드 나왔어요. 조상 카드 나왔어요. 어머 이번에 참 이렇게 저한테 상담한 친구가 이혼 생각하는데 이혼 카드 나왔어요. 거기에 맞게 딱딱딱 나와요. 정말 신기합니다. 정말 신기해요. 이 동양 타로 정말 신기합니다. 이게 한국형 타로고요. 태화 동양 타로 치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성명학,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꼭 공부하기를 권유드리는데 성명학도 뭐 사주를 안 보고 보는 파들이 있어요. 그렇지만 사주의 부족한 오행을 내가 이름에 넣어준다. 이런 관점이 맞는 겁니다. 나는 뭐 이름 따로 사주 따르니까요. 우리는 뭐 사주 안 보고 이름 져요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그 관법을 알아요.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요. 이름은 태어난 다음에 짓는 거잖아요. 그 사람이 태어날 때 받는 우주적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학문을 한 게 사주 명리학인데 거기에 부족한 거를 넣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죠.
그냥 발음상으로 상생이 된다고 그렇게 해다 좋은 이름이 아니라요. 암만 좋은 어떤 상생 구조라도 자기에게 맞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거는 자기 사주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 줘야 된다. 이 기본적인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.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그냥 안 믿으시면 됩니다. 아, 저건 마이너적 주장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처음 질문을 들어와서 이 학문의 세계에 들어온 분들은 명리학을 무조건 돌파하고 다른 학문을 첨가하셔야 됩니다. 이 원칙에서 벗어나시면 안 되고요. 힘이 들다고 해서 돌아가거나 다른 학문 기웃거리지 말고 정통으로 가기를 기원드리고요.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010-4277-1922로 상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